코로나 바이러스 총정리, 여태까지 기사가 나온 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러가지 제 생각들을 여러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명칭이 정확한 명칭 코로나가 아니래요. 이건 또 대한국의 그 사람들이 만든 합성어랍니다. 코로나 19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뒤에 19가 붙은 이유는 2019년에 2019년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됐다고 코로나 19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붙였다네요. 근데 외국 가서 코로나라 그러면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 자체에서 만든 용어 같아요. 메르스라는 단어도 원래 없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대부분 외국에서는 이런 호흡기 질환은 사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사스예요. 예. 신종플루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런 호흡기 전염병은 대부분 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분류하기 좋게 그렇게 자기들끼리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어감이 과거에 박정희 시대 때 그 긴급조치 19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그게 합병증이 생기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으론 사망까지는 힘들다. 지금 대구에서 사망하신 분들 어제도 이제 2명 돌아가셨는데 암을 앓고 있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고 과거에 어떤 질병이 있었고 고령이고 그러신 분들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코로나 카운터에 집어넣고 있죠. 대구시에도 사람이 죽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대구시에도 뭐 사람들이 전부 무병장수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돌아가시겠죠.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시겠죠. 그죠? 한 명도 안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카운터 중에 그냥 돌아가신 카운터 중에 그러니까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사람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주제 끼워 넣는 게 아닌가.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신천지 사람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천지 그 사람들 중에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죠?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 신천지 쪽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2달, 3달이 지났는데, 그죠?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신체가 건강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저항력만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만으론 그냥 감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그냥 잠깐 콜록콜록하고 그냥 약국 가서 약 사 먹으면 끝나는 그런 감기예요. 그죠? 그냥 뭐 소주에 고춧가루 넣고 한 잔 턱 마시면 끝나는 그런 감기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건 중국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중국은 매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년 사스로 인해서 수백 명씩 죽어 나갔어요. 그죠? 요번에 좀 이제 심각하니까 좀 보도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편서풍이 불죠.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 지금 계속 그 안 좋은 물질, 공해 물질이 계속 날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한국이 바로 다음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이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까지는 한국에서 걸러가지고 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미국도 오늘 사망자가 한 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LA 쪽, 캘리포니아 쪽에 사망자가 한 명 나왔어요. 그렇다는 거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아서 미국까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남일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몸에는 누구나 코로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누구나 코로나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건강할 때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뭔가 이렇게 어떤 건강이 안 좋거나, 그러니까 코로나를 억제하는 물질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숫자가 많아져서 이렇게 압박 요인이 작용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거라고 지금 저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혈관을 막고, 인구 밀집도가 높으니까 혈관을 막고, 거기에서 혈관이 피가 안 통하고 거기에 심지어 혈전이 쌓이면 혈관이 막혀서 죽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이 세서 혈관을 뚫고 만약에 들어왔다, 아니면 본인이 혈관이 터졌다, 터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혈관 사이로 혈관 안으로 침투를 했다, 들어왔다 그냥, 그러면 아마 즉사할 거예요. 왜 즉사를 하냐면 단백질하고 결합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피 속에 안에 흐르는 단백질, 아미노산 같은 그런 단백질이 있어요. 그거하고 붙어버리면 혈관을 막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터진 혈관 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단기간에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렇게 사망자가 많이 생겼다는 거는 뭔가 혈관이 많이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코로나 하나만으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성문을 열듯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 폐 속에 혈관이 빵 터졌을 때, 그 터진 혈관 사이로 코로나가 들어갔을 때 즉 바로 즉사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공포, 스트레스 이런 걸 주잖아요. 그게 다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혈관 같은 거 잘 터지시는 분, 그것도 안 좋아요. 그죠? 그런 분들, 멍 잘 드시는 분들, 몸에 멍이 잘 드시는 분들, 그러면 그 혈관 안쪽으로 코로나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방법은 있어요. 그죠? 산성물질을 넣으면 혈관 안에 들어와 있는 코로나를 다 녹여버릴 수 있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빨리 발견만 하면 할 수 있고, 지금 병상을 늘리는 걸로, 다른 곳 병상을 늘리는 걸 지금 공병대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뭐 어떤 뭐 계속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좀 하신 분들, 뭔가 이렇게 좀 코로나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늦으면 안 되거든요.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해서 빨리 녹여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어쨌든 숫자를 줄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식초, 산성물질, 식초라든지 어떤 새콤달콤한 거 레몬 주스라든지 뭐 유자차 라이원인지 뭐 이런 걸 드시면 꾸준히 드셔서, 그리고 갤포스 꼭 드시고, 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갤포스 같이 그런 거 위장약 꼭 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시면 저는 확 줄어들 거라고 봐요. 코로나를 활성화시키는 화학 물질이 있다. 이거는 제가 어제 그 정보가진 마스크를 쓰고 한 24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한 24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코가 좀 맹맹해서 그냥 코광기 같은 게 들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가 이렇게 뭐랄까 안 닫히는 거예요. 좀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코가 약간 맹맹할 수는 있는데 그 숨을 못 쉴 정도는 아니었는데, 코가 이렇게 왜 열고 닫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뭐가 꽉 막힌 것 같지? 어, 굉장히 이게 이렇게 피부 내로 침투를 해서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어떤 코로나 같은 걸 활성화시키는 물질 같은 게 있지 않나? 자, 그렇다면 대기 오염이 있다고 여러분들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했는데 그 마스크 안에 코로나를 활성시키는 화학 물질이 발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확산이 되겠죠. 아니면 그 마스크가 코로나에 오염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더 많이 퍼지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마스크를 사실 때 세탁이 가능한 마스크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 손빨래가 가능한 세탁기에 넣고 돌릴 수 있는 게 가능한 그런 마스크 됐으면 넓은 면적의 그런 세탁이 가능한 마스크를 사셔서 한지 있죠. 문종이 시장 같은 데에다가 문종이 있거든요. 문종이를 그 마스크 안에다가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해가지고 붙이세요. 필터 같이. 그리고 나갔다 오면 떼서 버리세요.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좋아요. 한지는 나노예요. 제가 알기론 한지는 나노기 때문에 충분히 필터링이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찝찝하면 마스크를 이렇게 세척을 하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따뜻한 물에 될 수 있으면 따뜻한 물에 오랫동안 담그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살균을 해야 되니까 따뜻한 물에 오랫동안 담그는 게 좋고 거기에 이렇게 더 좋다 그러면 소독하는 소독약을 뿌리는 것도 괜찮아요. 페브리즈 같은 거 페브리즈나 소독약 같은 거를 마스크에 뿌려서 잠시 이렇게 널어놓고 말렸다가 한지를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천연 쪽으로 가요.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는 지금 어떤 화학 물질이 코로나를 활성화시키는지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화학 물질보다는 천연 쪽으로 천연 물질을 쓰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체적 이슈와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치적 이슈 지금 뭐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정치적 이슈가 민감하게 없는 나라들은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요. 한중일이 지금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민감한 게 많죠. 중국은 홍콩 시위가 있고 한국은 4월 총선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올림픽 있죠. 올림픽하고 그 전에 이제 아베 스캔들 일본도 곧 지금쯤 선거를 했어야 되는데 일본도 지금 좀 선거를 했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결과 일본 선거 일본 지금 뭐 당선되고 이랬다는데 아직 뉴스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본도 그죠? 총선이 있어요. 그 참의원 선거가 있고 그 말고 또 선거가 하나 더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때 예전에 그때 그 선거 막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12월쯤에 한번 더 한다고 그러면 지금쯤 선거를 했을 텐데 그죠? 뉴스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 아무튼 한중일이 다 정치적 민감한 이슈가 있고 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을 해서 폐서풍이 불기 때문에 한중일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한중일이 이렇게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희한하게도 정치적인 이슈하고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생화학적 무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태까지 들리는 증상이나 치료법 같은 게 이거 쭉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수학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수능 수학 수리 영역 한 30번 마지막 배점 4점 문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병원 가면 어떤 질병으로 병원을 갔을 때 병원에서 환자를 고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에는 이런 약을 주고 이런 증상에는 이런 약을 주고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사망을 하게 되는, 더 악화가 되는 그런 희한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병원 매뉴얼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게 생화학적 무기라면 굉장히 그 병원이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겠죠. 호흡기 전염병이니까 마스크를 쓰겠죠. 그 마스크 안에다가 화학물질을 발라서 더 활성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치밀한 계산하에 만든 바이러스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이런 바이러스, 이게 지금, 어, 이게 그냥 약한 바이러스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래 너무 조용해요. 물론 아프리카나 이쪽, 멀어서, 멀기 때문에, 뭐, 공개 전염성도 뭐 좀 크지 않다, 뭐 이래가지고, 멀기 때문에, 뭐 좀 관심이 덜할 수도 있죠. 근데 유럽이나 이쪽은 굉장히 폐렴 쪽이 민감하거든요. 왜냐면 특히 백인들은 폐렴 걸리면 거의 대부분 다 죽기 때문에 예전에도 어, 유럽에서 폐렴으로 한번 엄청나게 많은 몇천 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도 굉장히 그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었잖아요. 처음에 시작이. 그리고 유럽은 물론 이렇게 돌기는 하지만 중국하고 인접 계획이 있어요. 그죠?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물론 지구가 자전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인간감하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유가 있어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사람이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도 아무 조치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요. 그죠? 근데 오늘 또 어떤 유튜브에 이렇게 전문가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게 시간이 좀 걸린대요. 어,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노급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나노급 바이러스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없으면 이걸 바이러스를 크게 증폭을 시켜야 된대요. 그래야 보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노급 현미경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노급 현미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속도가 더딘 거예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바이러스 지금 한국은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부러워해야 돼요. 너네는 검사 자체도 못 받아봤잖아요. 한국은 그래도 검사라도 해보잖아요. 근데 너네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사람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코로나는 잠복기가 있어요. 잠복기가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야지 좀 건강하고 이러면 혈관을 서서히 막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최소한 2달, 지금 신천지 사람들로 봤을 때 최소한 3달 이상 생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3달 동안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 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검사를 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검사를 못 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검사 속도가 느리고 검사를 못 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료진들이 밤잠 안 자고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까지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내가 보기엔 이미 다 번졌어요. 그죠? 다만 너네가 검사를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검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사스, 메르스, 코로나 아직 백신이 없어요. 그죠? 사스는 상당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런 거는 중국 차원에서 백신을 개발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생겼다가 사라지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이러니까 백신을 안 만들었나 봐요. 이런 거는 중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주문을 하든지 만들든지 했어야죠. 그죠?
예방 접종 같은 걸 하든지, 그죠? 이건 중국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어떻게 WHO는 뭐 하는 거예요, 그죠? WHO는 솔직히 어, 중국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이런 거 백신을 어딘가에 주문해서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죠? 뭐 이렇게 심심치 않게 사람들이 죽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는 거, 어느 정도 일정량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죠? 어디 냉장 보관을 하든지 냉동 보관을 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나? 좀 안타깝죠, 그죠? 뭔가 진작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뭐 이것도 그런 게 있다네요. 수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산하려면 생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러니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뭐 진학 감기인가 보다, 뭐 어쩌다 죽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나 폐렴이나 뭐 우리 위장약이라든지 꾸준히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약, 그런 게 아니라서 생산을 안 한대요. 한번 왔다가 유행처럼 갔다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만든, 이 만약에 생물학적 무기이면 이런 것도 친밀하게 계산하에 만든 거죠. 그죠? 오히려 이게 화를 더 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코로나는 열과 산에 약하다. 모든 세포가 다 그래요. 우리 생물들은 특히 이게 나노급이잖아요. 그 나노급이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나노급이니까 막 뚫고 들어오죠. 그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고, 하지만 나노급이기 때문에 약한 거에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열로 죽이는 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열로 죽이는 건 살균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쇳덩어리 같은 거, 뭐 숟가락, 젓가락, 식기라든지 이런 거는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어 버리면 단백질이 높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죠? 단백질에 붙어서 기생을 한다고 하니까, 그죠? 따뜻한 물에다가 트리오 같은 거 풀어가지고 씻으면 제거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이니까, 단백질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는 최소한 36.5도, 즉 한 40도까지는 견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람의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고기 덩어리잖아요. 익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죽이려고 많은 열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 사람도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치료에는 열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 넣어가지고 열 발생시키면 더 큰일이 나는 거죠. 설령 코로나는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폐나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다 익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커요. 그래서 열은 안 되고, 그럼 산이에요. 그죠? 염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죠? 염산 약한 염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서 나와주면 가장 좋죠. 우리 몸에서 나와주면 가장 좋고, 만약에 우리 몸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주입을 해야 되겠죠. 링거 같은 거에다 주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만, 지금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그 부분만 레이저 같은 걸로 녹여버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재발할 수도 있어요. 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항체가 만약에 췌장의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내 몸에 어떤 저항력이나 항체가 생겨서 코로나 숫자를 뭐 어떻게 이겨낸다, 작게 만들어 버린다,
그게 가장 좋죠. 근데 그게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죠. 췌장의 기능이 강한 사람 있고 췌장의 기능이 약한 사람 있죠. 그래서 당뇨병 같은 거 걸린 사람은 힘든 거예요. 이미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힘든 거예요. 그죠? 날씨가 좋아져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코로나는 제가 보기에는 40도 이상에서도 견딜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폭염이 되지 않는 한 우리 몸에서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하지만 증상 완화 효과는 있겠죠. 코로나가 박멸이 되진 않지만 체온이 올라가니까, 더워지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딱딱했던 단백질들이 약간 말랑말랑해지죠. 말랑말랑해지면 이게 피를 막고 있던 코로나 단백질 그들이 이렇게 혈관이 열릴 가능성이 크죠. 누르고 있던 게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단백질도 우리가 왜 냉장고 안에 고기 같은 거 넣으면 어떡해요? 단단해지잖아요. 고기가. 그죠? 되게 단단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상온에 놔두면 부들부들해지죠. 그죠? 날씨가 더우면 근육 단백질이 풀려서 코로나는 있지만 증상은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워지면 다시 나오겠죠. 추워져서 근육이 굳으면 다시 나오겠죠. 그죠?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만 증상만 완화되겠죠.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죽을 것 같으면 한 달을 버틸 수 있다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몸에 계속 코로나는 남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날씨가 좋아지지 않아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죠? 다만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죠? 결론적으로는 하는 거는 산성식품 먹는 거 외에는, 산성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워서 단백질이 열렸을 때, 단백질이 보들보들해졌을 때, 그때 산성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냉면에 식초를 많이 넣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겨자채 같은 걸 드신다든지, 그런 여름에 산성 물질을 많이 드시는 거죠. 뭐 홍초 냉차라든지, 그죠? 홍초 식초를 태워서 시원하게 마시신다든지, 뭐 석류 같은 걸 먹는다든지, 그죠? 그런 걸 여름에 많이 하시면 겨울 돼서 단백질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근육이 굳는다 하더라도 아마 코로나가 많이 없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건강하시겠죠. 그죠? 뭐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번졌어요. 그죠? 근데 뭐 좀 늦었지만 어쨌든 좀 경각심을 가지고, 미국도 지금 슬슬 경각심을 가지고 사망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미국도 슬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질병 같은 거는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사람이 많아서, 특히 대구 같으면 신천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천지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 먼저 해줘요. 그죠? 그 사람들이 빨리 찾아서 격리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덜 퍼질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얼마 전에 폐렴 할머니처럼 검사를 안 해줄 수 있어요. 약간 검사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좀 의심이 가는데, 코로나가 아닌가,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뭔가 의심이 가요. 그죠? 근데 병원 가서 치료는 안 해줘요. 그죠? 병원은 기본적으로 걸어 다니면 치료는 안 해줘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 병원 매뉴얼을 굉장히 잘 아는 놈 같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거예요. 병원은 기본적으로 내가 걸어 다니면 치료를 안 해줘요. 하급병원으로 보내거든요. 약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쓰러져서 병원 가면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그 전에 고쳐야 되는 거죠. 그 전에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식초를 먹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마스크를 썼는데 그 마스크 썼던 닿였던 피부에 닿였던 그 부분이 숨이 막히고 조직이 숨쉬기가 힘들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빨리 씻어내세요. 따뜻한 물로. 최소한 60도 이상 되는 따뜻한 물로 빨리 씻어내세요. 비누칠 해가지고. 그게 가장 좋아요. 어, 그리고 그 마스크는 버리세요. 그리고 다른 마스크를 사세요. 천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에다가 한지를 붙여서 쓰세요.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좋아요. 그게 필터가 될 거예요, 아마. 더 좋은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것보다 아마 이중 필터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을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좋아요. 좀 귀찮긴 하겠지만 그렇게 쓰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은행도 그렇고 슈퍼도 그렇고 대구는 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좀 써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이렇게 안내 문구를 붙여놨어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죠.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만약에 코로나 활성 물질이 마스크에 발려져 있거나 마스크가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럴 경우 그럼 써주세요 이래서 썼는데 오히려 더 간염이 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마스크를 세탁이 가능한 마스크를 구입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하셔야 되나? 100도씨 이상 되는 물에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빠시면 그게 가장 좋아요. 그죠? 따뜻한 물에 세탁을 하시고 아니면 산에 담가 놓으면 보통 상하니까 락스 같은 거에다 담가 놓는 것도 괜찮아요. 흰색일 경우 락스 같은 거에다 잠깐 담가 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아니면 소독약을 그 마스크에다 뿌리고 잠시 널어놨다가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나눠주는 이런 부직포 같은 마스크는 별로 그렇게 설령 이게 그런 물질이 안 발려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형편없어요. 마스크가 제가 그 성에가 낀다 그러죠. 안경 끼면 바로 성에가 끼고 앞에 안 보여요. 뭐 어떻게 다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스크를 숨 쉰다고 내리면 어차피 코로 다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제 자전거 타고 나가봤지 않습니까? 풀들이 그 좋아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풀들이 살아 있어요. 풀들이 가로수나 풀들이 살아 있는 걸로 봤을 때 불화수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불화수소가 대구까지 올 만큼의 양이 아니든지, 그죠? 일단 불화수소는 아닌 것 같고, 대구는 한국은 음식물을 그렇게 농약을 많이 뿌린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환경오염이 덜 됐다고 봐요. 그죠? 중국보다는 환경오염이 덜 됐다고 보고 깨끗이 세척을 하고 하면 괜찮다고 봐요. 그죠? 아직까지 먹어본 여러가지 음식을 해 먹어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초절임 같은 거 식초 넣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드시고 속이 쓰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위장약을 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초절임 음식 많이 드시고 또 뭐 해드릴 이야기가 또 없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민간요법이고 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병원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 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고. 또 제가 아는 한 그죠? 예방이나 어떤 증상 완화 그런 거 그리고 열이 나면 될 수 있으면 항생제는 안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어떻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악화가 될, 만약에 이게 생화학적 무기라면 항생제를, 감기약이나 항생제를 먹을 거라고 예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먹어버리면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만약 열이 나면 상추를 드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인공적으로 만든 건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를, 만약에 상추를 먹어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연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상추는 식물성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백질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열은 내리는 효과가 있으면서 코로나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먹이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상추예요. 상추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상추에 마늘 드시지 말고. 근데 너무 몸이 차잖아요. 어, 너무 상추 먹다 보니까 막 손발이 시리고 근육이 너무 차요. 그러면 마늘 드세요. 마늘 조금, 고춧가루 조금, 고추장 약간. 너무 차다, 손발이 너무 차다 그러면 마늘 같은 약간, 그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약간만 드세요. 그죠? 그러면 몸이 따뜻해지겠죠. 그죠? 술 담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더 빨리 증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담배 같은 거 피면 오히려 폐에 혈전이 막히는 걸 도와주겠죠. 이물질이 낄 테니 오히려 혈관을 막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담배 피는 경우는. 소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열을 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술 같은 거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 기를 위로, 머리 쪽으로 일단 기를 끌어올리는 건 그렇게 좋은 생각 같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적당, 아무리 술을 먹는다고 해도 100도 이상 올리기는, 100도 이상 올리면 어차피 사람이 죽죠. 사람도 죽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는, 모든 병에 술 담배는 안 좋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모든 병에 다른 걸 드세요. 그 마늘을 드세요. 그게 더 나아요. 마늘이나 양파 같은 걸 드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꼭 알코올을 드시겠다 그러면 알코올 도수 낮은 거, 어, 신맛 나는 소주 있죠? 레몬 소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좀 드셔보시든지. 난 도저히 술 안 먹고는 못 견디겠다 그러면, 담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레몬 소주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조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 드셔보시는 것도 정 못 참겠으면 레몬 소주 같은 거, 그죠? 아니면 귤이나 오렌지 같은 걸 사서 집에다가 술을 담궈 드세요. 그럼 안에 산성물질이 배어 있을 테니까. 인삼주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인삼주 같은 거 몸에 저항력을 올려주니까. 인삼도 약간 산성일까라고 보이죠. 인삼 많이 먹으면 속쓰리니까. 아무튼 인삼주 같은 거 정 드시고 싶으면, 그죠? 인삼주 같은 거, 그런 거 드시면 좀 덜하지 않을까. 그죠? 오히려 인삼주 같은 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여태까지 기사 난 거, 뉴스에 난 거,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 여러 가지를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